오늘 진행을 맡은 택시노조 부산본부 임채웅 국장입니다. 요즘 다들 택시 산업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한때 택시 종사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는데 6월 현재 5,600여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전무한 상태이고 기존의 택시기사분들은 연세가 많아 택시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왜곡된 정보로 택시 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인지 실제 택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분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를 하게 된 동기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체장애인 택시기사 김상윤입니다. 제가 택시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23살 때 택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그때 택시 회사마다 나이 어리다고 안 써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이제 한 20 몇 년을 다녔어요. 그래 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택시 이제 그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원을 했더만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네요. 네. 아, 나중에 그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예, 반갑습니다. 정규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택시를 하게 된 계기는 출애라업을 했었는데 우리 기사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모든 것을 접고 한 2달을 집에 쉬는 와중에 친구가 택시 회사에 한 달만 일을 하면 어떻겠노 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 25년 차가 되네요.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 따라 한 달만 하려다가 예, 25년째 하고 25년째. 야, 대단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봉규입니다. 예, 저는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너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뇌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 생활을 좀 하다가 예. 그 일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택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만 1년 딱 되었습니다. 아, 네, 이제 막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뭐 새내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새내기입니다. 아, 예.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윤영민입니다. 저는 중고매매업을 한 28년을 하다가 이 고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택시를 알바를 생각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자 싶어서 중고매매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택시를 한 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들 택시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고 또 뭐 한 달 하려고 했다가 또 알바로 했다가 이렇게 택시업을 막 천직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뭐 똑같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택시를 시작할 때 다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손님을 가지고 어디서 태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막한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 김봉규 기자님부터. 아마 대부분 다 동감하실 문제겠지만은 길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손님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관 입구 갑시다, 썩은 다리 갑시다, 원담골 갑시다 이러면 그쪽 지명에 대해서 지명 이거 모르면은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비슷한 이런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손님분들은 우리 기사분들이 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사실 뭐 썩은 다리 가자면 어디를 알고 가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윤영민 기사님은. 예, 저도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길찾기였고 그리고 이제 부산은 도로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틀리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게 차선이 변경되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길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 저 25년 차 정규동 기사님은 저도 뭐 길찾기에 공감을 하는데 예. 제가 주로 야간 운전만 하다 보니까 취객을 상대하기가 참 난감했던 적이 예, 몇 번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이 주로 취객들은 타시면 어떻게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시죠? 그 어떤 분은 우리 집하고 들어 누워 버립니다. 야, 이참 난감한. 우리 집이 어디인지도 말도 안 하고. 우리 집 예. 우리 집하고 들어 누워 잠을 자버립니다. 그럼 야, 참. 조용히 예. 그냥 지구대로 데려가지. 아, 그 경우에는 예. 지구대로 갈 수밖에. 그냥 싸울 수도 없고 예, 예. 그 손님하고 싸우면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예. 예. 예, 조용히 지구대로 그냥 가는 특히 게 가장 여자 손님들은 더 당황스럽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자 손님, 저도 가장 어려웠던 게요. 길에서 손님이 타시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제 아는 데면 괜찮은데 모르는 데면 갑자기 멘붕이 팍 와버려갖고 어디지 이러면 이제 손님이 이제 그때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취객이 이제 타가지고 이제 목적지 다 왔는데 그때 여자 손님이었어요.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뭐 손으로 남자 손님 흔들어서 같은 깨울 수도 경우 없고. 손으로라도 이렇게 아이 예, 완전 밀어서 큰일 나요. 깨우는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유성 성격한테는 손을 못 절대 댑니다. 손 네, 대면 그래갖고 경찰 예.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갖고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어려움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일단 길찾기 하나하고 또 취객이 타시면 어느 아파트를 가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아파트라는 이름조차도 이야기 안 하고 온천장 갑시다. 제송동 갑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경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택시를 하다 보면 좀 네.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저 한 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에 한번 이제 취객분하고 안 취객분하고 계셨는데 이제 두 분 다 같이 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취객분만 딱 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막 그러길래 전화하시는 줄 알았죠. 그래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너 버튼 게 하면서 막 자꾸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시비 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안 차신 분하고 취객이 같이 있었는데 두 분이 네. 같이 타는 줄 알았는데 네. 술 차신 분만 타셨다는 이 말이죠. 예. 예. 그래갖고 자꾸 시비를 거시길래 제가 그때 이제 가면서 좀 대응을 잘하니까는 이제 팁도 나오고.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얘기를 하소연을 막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제 맞게 이제 장단을 맞춰주거든요. 장단을 맞춰줬다. 예. 그랬더니 이제 기분 좋으니까는 폰 꺼내갖고 아들 자랑도 하고 아이고 사장님 닮아서 잘생기셨네요. 이러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뒤에서 춤도 추고요. 그렇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도착해갖고도 동생 때문에 기분 좋다고 하면서 또 지갑 열어갖고 또 팁도 주고 그러고 내리시더라고요. 정말 대응을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술에 취하시가 타신 분들한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좀 화가 나는 바람에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절대 싸우지 않는 게 그분들은 사실 기분 좋거든요. 조금만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팁을 많이 줍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억수로 이제 자기가 기분이 억수 나빴는가 봐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타더만은 어디 갑시다 이러더니 그래갖고 그럼 손님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는 택시 기사가 길 물어본다고 막 와 스트레스. 알아서 갈게요. 알아서 가니까 왜 요리 가냐고. 그래갖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다 왔는데 기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갖다 저한테 다 풀고 내리신 분인 게라요. 그러니까 항상 택시 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예. 정말 그래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손님이 타가지고 뭘 하면 그거 다 아고 치려면 진짜 일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심 걱정은 집에 남겨두고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와서 일에 임하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25년 차. 예. 저는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예전에 미국의 그 비행기 쌍둥이 빌딩 폭파 사고가 예, 있었죠. 있고 예. 6개월 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자갈치에서 타셔서 남산동까지 가는데 차가 너무 정체가 돼서 도시고속도로에 그래 하나하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는 비자가 뭐 7개가 꽉 차서 아, 새로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더만은 내주더라. 일반인들은 도저히 미국에서 차단을 시켰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까 방송에도 그분이 KBS, MBC 이런 데도 나온 거를 제가 봤고 둥근 빵 모자를 쓰셨더라고. 그때도 저보다 뭐 연배가 한 5살 정도 많은 걸로 제가 궁금합니다. 보였어요.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한비아님. 한비야. 예, 예. 아, 한비야. 오지 탐험가라고 예. 그분이 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한국을 잠시 머무르는데 혈육이라고는 남산동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밑반찬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같이 해서 멸치랑 뭐 다른 거를 사서 예, 예. 가고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만약에 해외를 가게 된다면 추천하고 싶은 나라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인도를 꼽고요. 그리고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태리가 그 비자 하나로 그 차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를 가보라고 거기 2개 나라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제 빈민층이니까 그러면 느낄 게 많을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뭐 여러 가지 가면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여지껏 참으로 기억에 남는. 아, 그렇습니까? 그 한비아 씨가 유명한 분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주 그 젊은 층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그래 집에 재산이 많아서 여행만 하고 다녔습니까? 하니까 그게 결코 아니고 돈이 떨어지면 그 나라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기가 목표하는 금액을 알바를 한답니다. 예, 예. 일을 해서 또 이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요. 우리 우리 회사 오시 저 우리나라 오시가 택시 하시면 되겠네요. 돈 떨어지시면. 그 웃자고 하는 소리지. 우리 저 김봉규 기사님은 뭐 특별한 경험 있습니까? 특별한 경험일보다 한 분의 손님이 생각이 납니다. 구포시장에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짐을 들고 이렇게 택시를 잡으시더라고. 심야 시간에 예. 잡으셨는데 타시자마자 몰아주공을 가야 되는데 기사 양반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5,000원치만 태워달라고 하더라고. 그 어떻게 합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인데 또 모시드려야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 이분이 이제 택시비가 한 10,000원 정도 나왔는데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주시고 뭐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5,000원치만 태워달라는데 집까지 태워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무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 무. 예, 그래서 아. 1년 동안 택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예. 이게 아마 그건가 무로 이렇게 요금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좀 특별한 예. 경험이시네요. 우리 저는 한 번은 그 집이 제가 반여동입니다. 반여동. 예. 그래서 그 한 번은 제가 수영 강변에서 도시고속 진입하는데 나이 드신 이제 노부부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비번이었어요. 예. 비번인데 가는데 택시가 손을 들더라고. 아, 근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가 안 오는, 빈차가 안 온 자리예요. 안 오는 자리죠. 예. 그래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후진을 해가지고 예. 2분을 태웠습니다. 예. 어디 가시냐 물어보니까 금사동을 가신대요, 예. 집이. 예. 그러니까
이제 모셔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야기를 여기는 택시가 안 잡히는지 하는데 여기 어떻게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 노인네분들이 택시를 탔대요. 아, 탔는데 처음에는 택시를 타다가 거기 주말이니까 차가 워낙 밀리니까 두 분이 그냥 내리셨대요. 기사 보고. 예, 예. 그런데 거기 내려가 개인 택시를 탔는데 내리다 보니까 차를 이제 잡으려니까 안 잡히는 거죠. 그래 제 차를 타고 모시다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 저한테 요금을 주시라니까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비번이니까 예. 여기까지는 모시다 그냥 가면 된다 돌아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 우리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비번인데 택시 손님 태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걸 네. 그 큰일 납니다. 태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금을 안 받았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 택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참 안 좋은데요. 또 우리가 이제 택시 기사분들은 또 이 체험 경기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안 좋은지 정말 경기가 어려운 건지 그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래도 뭐 고차님부터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전에 뭐 주식을 다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주식 저는 뭐 안 했습니다만은. 예, 주식을 하면 되게 안 좋을 때 지하로 내려간다. 아, 그렇죠. 지금 뭐 지하 5층, 6층 해마다 그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만은 택시 업계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처음 택시를 할 때는 합성도 주로 했었고 그때는 합성이 그때 합성도 하고 합성을 하라는 것도 성격이 좀 꼿꼿해가 안 하고 이래 한 사람만 태우고 이렇게 간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할증 시간이 되면 예. 10시 50분까지 손님이 있어요. 손님 많습니다. 예. 할증 시간이 딱 시작되자마자 도로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도로변에. 예. 그게 뭐 물론 기사들이 찾아가야 되겠지만 너무 침체기인가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인가 예. 우리가 뭐 사실은 밤문화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산 같으면 특히 서울보다 뭐 술 소비량이 부산이 더 많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건지 그 물가 때문에 그랬는지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명하다. 그 아마 코로나19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상용 기사님. 저는 뭐 택시 경계가 뭐 좋지 않다 뭐 어쩐다 그래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 합니까? 예. 예. 저는 제 나름대로 패턴대로 딱 하니까 지금 2년 차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꾸준해요. 예. 그만큼 또 열심히 하면은 또 그만이 또 수익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뭐 좋다 안 좋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 이제 경기에 크게. 기사님은 예. 2년 전에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지. 25년 전에는요. 우리가 손님 내려주고 30m만 가면 또 손을 들고 있어요. 예? 그렇지. 이런 경험을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손님 내려주고 100m, 200m만 가면 또 있어요. 영도를 들어갑니다. 어떤 날에 영도를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사람이 타서 처음에 영선동을 들어갑니다. 남포동에서 영선동에 손님 내리면요 청학동 갑니다. 청학동에 손님 내리면 동삼동 가요. 그러면 다시 동삼동에 손님 타면 또 영선동으로 와요. 또 내리면 또 동삼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8시간을 영도 안에서 갇혀 가지고 영업을 마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태랑 정리를 하면 그만큼 그때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손님이 없다는 지금 이야기를 이제 상대적인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지. 그 이야기는 뭐요 정도였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뭐 크게 경기 부침을 느끼지 않는다. 예, 우리 김상윤 그러니까는 기사님은 예. 자기가 이래 열심히 하면요 예. 똑같아요. 벌어들인 수익 내가 이만큼 목표를 가지고 경기가 뭐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버는 수입은 똑같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봉규 기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이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실은 제 별명이 회사에서 부산 택신이라고 부릅니다. 부산 뭐예요? 택시의 신. 아 택신. 예. 아, 참. 그게 아마 방금 얘기하신 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라든지 다른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전에 뭐 지하 5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땅굴은 아닌데 예, 지하 4층, 5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전하고 후가 좀 많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야간에 새벽 4시까지 주말이면 새벽 4시까지 손님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11시 이후로는 거의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8시에 나와가지고 10시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간에 차가 밀려도 주간에는 손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콜을 받고 하는데 야간 10시 이후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차들이 그 야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린 상태에서 옛날보다는 승객이 적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야간 운전 몸이 피로한 것보다 주간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예.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주간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나름대로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들 잘 돌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이게 우리 기사분들의 수입과 좀 직결이 되는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요금이 오르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수입 똑같습니다. 뭐 어쩔 때는 막 수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좀 낮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요금이 안 올랐을 때하고 올랐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김상윤 주 기사님은 막 경기가 안 좋아도 요금이 뭐 인상이 돼도 별 그 뭐 큰 동요는 없네요. 예, 그 손님이 이제 조금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건 있어도요. 자기가 그만큼 하면은 동결해요. 아,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열심히 하면 네, 네.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이야기죠. 예,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오찬님. 요금 오르고 나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금요일 토요일처럼 많다고 가정하에서는 한 30% 업이 됐다고. 아, 그 예. 요금 오르기 전보다 예. 수입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올랐다. 야. 인원이 보통 우리가 20팀에서 하루에 보통 한 30팀 정도를 태우는데 물론 뭐 그 팀별로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택시는 뭐 장거리를 많이 가느냐 그렇죠. 안 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좀 틀리지기는 한데 내 계산상으로는 한 손님이 탔을 때 보통 추가 금액이 예전 같으면 한 6천 원 정도 나오던 걸 예. 요즘 평균을 내니까 한 9천 원꼴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손님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택시도 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게 좋다. 예. 예. 어디 우리 김봉규 기사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택시 타시는 손님들이 차가 없는 분이라든지 일반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술 약속에 있는 분들, 예. 약주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경제가 나쁘든 좋든 계속 택시를 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손님들이 계속 저희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저는 딱 1년 됐지만 한 달을 제가 요금 인상 전에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이제 요금 인상을 했는데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별 차이 없다. 그거는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윤영민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현재 수입은 요금 오르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요금 오르고 난 뒤에 아무래도 이제 상승분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한 20-30% 정도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물론 이제 서구에 비하거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렴한 거는 분명합니다만 기존의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었잖아요. 지금 4,800원이면 적게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심야 할증 같은 경우도 1시간이 늘었고 예전에는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고 또 할증료율도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가 할증이 되는 거죠. 20%에서. 그래서 요금은 기존보다 좀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하고 또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마 이제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원래 요금이 오르면 손님들이 좀 줍니다. 아무래도 그 기간이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손님이 줄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또 다시 회복되는 게 그간의 전례를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이 우리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될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택시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듣고자 하는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의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아니 우리가 뭐 일할 때 기사 승객들이 타셔가지고 물어보면 아유 막 추워서 택시 이거 말로 하는겨. 예, 그런 분 계십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소득을 막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좀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젊은 분이 무슨 택시를 합니까? 이런 손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정말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를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랍니까? 제가 먼저 아 예.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12시간. 예, 예. 그래가지고 한 달 제가 가져가는 게 보통 평균 한 300 정도 됩니다. 요 300에 예. 그 카드 결제되는 거 요즘 뭐 다 여기 있는 플랫폼 택시를 할 거로 보는데 플랫폼을 할 때는 전부 다 카드 결제가 예, 되잖아요. 요즘 카드. 90%가 카드 결제인데 예. 그럼 그 300만 원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현금 수입까지 포함해서 현금요. 현금은 뭐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까? 현금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현금 한 50만 원 이래 들어오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예. 네. 한 350 정도.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 50만 원 어디 몰래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350 정도 그러니까 현금 수입을 포함해서 네. 평균적으로 예. 했을 때 350 정도 번다. 예. 근데 12시간이 정말 이 손님을 태워가는 시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손님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은 아마 8시간도 안 될 겁니다. 8시간도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죠. 정확하게 제가 이제 꾸준히 운행해 보면 제가 이제 대기하고 일 보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빼면 근무 시간은 8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정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휴게 시간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직장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다 포함하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바로 직장이잖아요. 예. 택시가 바로 앞에 있잖아.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이런 비용도 사실 포함하면 350을 넘어갈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간까지 다 계산한다면은 그렇죠. 예. 이거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빠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밥 사 먹고 담배 피우는 것도 사실 수입에 빼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하면 그러면 더 되죠. 더 되죠. 예. 일단 350이라고. 예. 우리 정규동 기사님은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제가 하루에 12시간 집에서 나와서 집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12시간 중에 근무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보면 되고 예. 나머지는 뭐 다음 날 일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가스 주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해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거진 11시간 내지 2시간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우리가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안 하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금은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하고 밥값 정도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개월 평균을 내니까 한 350 카드 매출로만. 카드 매출로만. 예, 카드 매출로 평균을 내니까 한 350. 현금은 빼고. 예, 예. 예. 현금은 미미합니다. 주머니에 그 지갑 안에 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사모님이 알까 싶어서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들 지금 현금에는 민감합니다. 이 현금을 내가 좀 써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방송에서 뽀롱이 나면 이거 또 이것까지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는 플랫폼 아니죠. 택시는 거의 한 95%가 카드 매출로. 요즘 저 코로나 시대 때부터 우리가 그 플랫폼 택시가 항상 부산이 그 유행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자동 결제 콜이 9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손님 내리고 탈 때는 스위치 하나만 그렇죠, 누르면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뭐 요금 결제가 되니까. 자, 우리 사모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의 95%가 카드 결제입니다. 예, 우리 다음에 우리 참 김봉규 기사님이 저도 1년 차일 때는 엄청 벌었거든요. 아마 지금 엄청 벌실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금은 적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 취미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실은 뭐, 저는 뭐 저희들 보통 얘기하는 당구도 한 500 정도 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에 전직이 제가 스쿠버 다이빙 트레이너라고 예. 드렸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바이크도 타고 하는데 예. 지금은 취미 생활이 완전 바뀌었어요. 궁금하시죠? 뭡니까? 미특이에 돈 쌓이는 게 그게 취미 생활. 가장 기분 좋고 든든하고 한 취미 생활이 그건 것 같아요. 이분 진짜 만만치 않겠네, 수입이. 예. 제가 아까 전에 제 별명이 회사에서 택신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딴 뜻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수입. 예. 물론 부지런해야 되는 게 전제가 깔리지만 예. 저는 현금 빼고 예. 서류상으로 잡히는 게 한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임금 맹세서상에 잡히는 네. 급여가 네. 500에서 600이란 말입니까? 임금 맹세서 방송 혹시- 보시면 다른 택시 기사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취미생활입니다. 네, 너무 많이 머락하시고 혹시 그 임금 맹세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번 달 거는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혹시 우리 CG로 띄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현금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현금은 밝히기가 힘든. 밝히기 힘든. 이거 궁금하네. 얼마인지 정말 궁금한데. 의외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많다. 네, 많다면 하여튼 일단 100단위는 넘어갈 거고 그죠? 넘어가겠죠. 예. 네, 일단 지금 액면으로 찍히는 게 500에서 600이고 네, 100단위 넘어가니까 최소 6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네요. 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는 뭐 주말에도 근무해보고 심야에도 근무해보고 다 했는데 예. 저한테 맞는 시간대가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저녁 7시부터 5시까지면 10시간. 예, 주말에는 물론 12시간 근무합니다. 10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600을 버신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일단은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 볼 일도 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지인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 할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야, 이거 조금 의아스럽네. 물론 진짜 심야니까 막힘도 없을 거고 장거리 손님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별도의 콜을 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콜이라든지 예. 플랫폼 뭐 동백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콜은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장거리 손님도 제법 많이 태우는 편이고 장거리 손님 태우는 위치가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부산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마지막 차가 끊긴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못 가신 분들도 시외 뛰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하여튼 야 궁금하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민 기사님은 저도 임금 명세서에 지키는 건 평균 한 400에서 450 정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별도입니다. 제가 선입견인지는 몰라도 우리 윤 기사님은 조금 젠틀맨 해가지고 좀 게으르실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가보죠. 이러면 안 되죠. 진짜 게으르면. 아니 4,500을 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일단 명세서는 제가 밖에는 뭐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450 정도는 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2시간 잡으셔. 12시간. 예. 주말에 조금 더 하고 평균 12시간.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시간이면 장시간 근로이기는 분명한데 나의 볼일을 보는 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고는 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몸에 혹시 무리가 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저희가 앉아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 운동, 근력 운동. 운동은 필수 조건이고 예. 안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죠. 별도로 이제 운동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수입을 많이 버시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특히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는 예. 저는 그 아까 수입 얘기했다니까 예. 빠뜨린 게 또 있어가지고 저도 예. 그 시에서 또 나오는 희망 키움 희망 키움. 나오고 또 회사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성과금 해갖고 또 10만 원씩 나오고요. 그 10만 원은 어떻게 주시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결근 안 하고 만근 미수 안 찍고 만근했을 때 일종의 장려 수당이네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노사간에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만에 특별하게 주시는 수당이다, 그죠? 그것도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볼 게 아니죠. 10만 원 벌라 해 보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한데 우리가 한번 특정한 회사에 놓고 봤을 때 회사를 100명이나 놓고 봤을 때 우리 네 분처럼 이렇게 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로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일을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0% 정도는 100% 중에 30% 정도는 아무래도 저처럼 예. 뭐 한 300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200에서 이제 300 사이가 한 30%, 40%, 이제 하위분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저희는 굴러가야만 수입이 그렇죠. 되는데 예. 안 굴러가니까 조금 적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지? 맞아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오늘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버시고 예. 한 30% 정도는 뭐 어찌 보면 미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2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200에서 한 300 정도 이 사이에서 그렇지. 버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각 회사마다 또 분위기라든지 다른 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틀리겠지만은 굳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택시를 할 때 손님이 타시면 택시 기사들 수입이 좀 어떻습니까? 이러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 350 넘게 벌었는데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택시 이제 하지만은 택시 불러고 택시 탈 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장님들 전다 뭐 한다 택시 하려고요. 전에 제가 택시 하기 전에도 이제 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면은 뭐 한다 택시 하려고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나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요. 그 기사분들 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데 직장 생활보다 지금 나아요. 제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김상윤 기사님은 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예, 예. 혹시 뭐 그런 편견이나 또 진입 장벽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주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보셨죠? 우리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김상윤 기사님처럼 택시 운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택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금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택시 자격증 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심만 가지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기사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신청만 하면은 진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다 취직이 거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범죄조회 하잖아요. 택시 기사 채용할 때 범죄 사실 경력을 조회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관련 것 외에는 아마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택시 그 몸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택시에 도전하려면 일단 택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렇죠. 또 자격증이 있어야죠. 예. 예. 근데 이제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택시 하고 취직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자격증 따고 교육받고 그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또 다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과 관련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는 요일에 따라서도 좀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걸 좀 특히 심하게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정말 주말에는 매출이 아주 높아요. 예. 계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절에. 저는 딱 1년 됐는데 예. 보통 동료들이 봄 되면은 손님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손님이 이렇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거고요. 이달부터 지금 서서히 지금 손님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지금 직접 느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작년 여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목 그러니까 명절 때와 같은 그런 예, 분위기가 많이 일어났었죠. 손님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요 이야기는 우리 고참님이 그래도 지금 계절을 지금 25년을 25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 바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계절 요인이 확실하게 있고요. 예. 택시가 손님이 많을 때는 비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춥거나 춥거나 덥거나 덥거나 할 때 손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요인을 보면 그래도 연말 11월, 12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나라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지 외국인 승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 승객들이 요즘은 그 카카오 택시를 시킵니다. 카카오를. 예. 예, 예. 전화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전화는 안 되는데 프랑스인도 있고 이태리 뭐 중동 어느 저는 뭐 외국인들을 좀 많이 태워본 경험이 있어요. 그분들도 콜택시를 불러서 자기 목적지를 가니까 외국인들도 부산에는 상당히 많이 오니까 예. 지금철에도 외국인들이 뭐 해운대나 이래 보면 심심찮게 보이는 건데 외국인 승객들도 상당히 많다 하는 점. 그 계절적인 요인이 여름, 겨울. 지금 이 택시를 할 때가 이제 대학생들 예. 방학 기간에 손님이 좀 많이 없는 편이죠. 없다. 예. 예. 이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갈 때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방학 기간에는 손님이 좀 많이 끊기는 편이에요. 혹시 그래도 방학 되면 그게 거의 다 그 휴가철이잖아요. 예. 또 휴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특히 이제 내 경험으로는 예. 겨울 지나서 방학 기간에 1, 2월, 1, 2월 이 계절 기간 그러니까 때 달을 잘 이야기하십니다. 1, 2월. 상당히 예, 1, 2월에는 그때는 좀 많이 비수기 있고 5월이 넘어가면 좀 손님들이 좀 많아지는 걸로. 그 택시가 월별로 뭐 딱히 정확하게 뭐 손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은 못 짓겠지만은 우리가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술을 드시는 분들이 비 오면 술을 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비 오면. 예. 비가 많이 올 때 말고 잔잔하게 올 때. 그때는 또 손님들이 술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유달리 그 손님 많은 걸로 그게 제 경험입니다. 1, 2월 달에도 손님이 많으신데 그때 그 손님들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1, 2월은 아무래도 신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 것 예, 같아서 택시를 좀 적게 이용하는 것 같고 11월,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막년의 분위기, 예.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회식도 많고 이래서 손님이 좀 많은 것 같고 다른 때보다 한 30% 예. 증가한다.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에 손님 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계절에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괜찮죠. 네. 예. 자, 열심히만 하면 괜찮다는 우리 김상윤 기사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1, 2월을 조금 빼고는 다 괜찮은 달로 봐야집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도 금토가 손님이 좀 많고 네. 아무래도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손님이 적은 걸로. 손님 많을 때는 그만 하고요. 또 예. 손님 안 계실 때는 또 시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똑같이 벌어갑니다. 비슷해진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예, 갖고 있는 게 참 좋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대로 나가야 됩니다. 영업은. 돈 많이 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하여튼 지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요즘은 카카오나 우버 등처럼 이 플랫폼을 장착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도 아마 수입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일반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인데 카카오나 우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하시는 분은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이 플랫폼도 차량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앞전보다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앞전에는 우선 배차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일반 택시보다는 수입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플랫폼 하시는 분? 예. 예.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바로 카카오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반 차량을 예, 하셨네요. 한 일주일간 탔어요. 일반 차량을. 일반 차량 할 때는 진짜 배 영업한다고 손님 있나 없나 막 찾아다니고 그러셨는데 예. 이 카카오를 딱 달고 나서는 배 영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콜 떨어지면 바로 이제 가가지고 손님 모시고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면 되고 이게 참 편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주로 콜 위주로만 해가지고 아까 그 정도의 수입을 내거든요. 고차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 회사 동료들을 보니 저분도 지금 한 달에 매출이 뭐 450씩 예. 이래 하는데 시대의 흐름 따라 타는 손님들은 변화를 하는데 택시 기사분들, 저희 고참님들 연배를 봐보면 잘 자기 변화를 안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집이라 그럽니까? 남포동 쪽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해운대로 가면 빈차로 다시 남포동을 갑니다.
거기에 손님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맞게끔 요즘은 이제 승객들은 안전하게 콜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길에서 이제 손을 드는 분은 잘 없어요. 예. 웬만하면 뭐 아파트 안에서 콜 시키면 차가 그 앞에까지 가는데 안전하고 뭐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금방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이 아무래도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일반 분들도 그냥 배 영업을 해가지고 450씩 이렇게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무슨 콜이든 단말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같이 병행하면서 예. 또 내 몸 관리 잘해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정말 고참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안 좋아.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 최첨단을 운행하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플랫폼 택시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일반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은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메인의 카카오 택시인데 카카오 택시의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카카오 블루고예요. 블루. 두 번째는 일반 택시들이 운행하는 그 한 달에 회비를 내고 운행하는 멤버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냥 일반 카카오가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카카오 멤버십을 한 8개월 이상 가입해서 썼었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외에 다른 또 콜을 또 몇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멤버십을 안 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부모가 있으면 이제 친자식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리고 자식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제가 뭔가를 주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주겠죠. 친자식한테 주는 거. 예. 그게 저는 카카오 블루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남으면은 조카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멤버십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야 아들 보고 내 친구 데리고 와 밥이라도 먹이게. 예. 그게 일반 카카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영업을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 길손님하고 콜 택시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일반 손님 같은 경우 꼭 탈 수 있는 위치를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서 손님이 안 타면 손님이 탈 수 있는 지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제 노하우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아마 콜도 운영하려면 또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600이 넘도록 이렇게 보시고 네. 예. 하여튼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생활의 패턴이 거의 택시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다른데 한눈을 안 봐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취미생활이 저 택시 안에 미터기에 돈 쌓이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말씀드렸다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장시간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시간이죠. 물론 거기서 쉬는 시간도 있고 밥 시간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루에 평일 때 10시간, 주말에 12시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도착 시간, 그다음에 KTX라든지 SRT 부산역의 기차 시간을 거진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마 프로 정신이지 않겠어요. 예.
야, 그 기차표 시간을 다 애운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어디서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 떼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 대신 공항이나 부산역 같은 경우에 태울 수 있는 줄 안 서고 태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역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기차가 KTX가 12시 47분, 예. 그다음 게 SRT 1시 3분, 예. 그다음 제일 마지막 기차가 1시 7분 SRT입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을 오랫동안 안 서고도 손님을 태우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금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예, 포지션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그 시간대가 다 심야 할증 시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택시 미터기에 돈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택시를 시작하시면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예, 매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 달에 600만 이상을 벌죠. 지금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현금 수입은 지금 말씀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럼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버는지를. 정말 이런 프로의식을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10시간, 12시간 제가 하는 예전에 15시간이 제가 택시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이렇게 못 벌었거든요. 현금 얘기는 대충 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현금 집사람 알면 제 쫓겨납니다. 아니 저는 뭐 600만만 벌어줘도 사모님이 전혀 뭐 타치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쨌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 윤영민 기사님은 예. 어떤 나름 그 450만 원 버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아침에 저는 이제 출근 시간부터 8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예. 나가면 제가 원하는 방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출근 시간이 끝나면 예.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어디를 간다는 이게 동선이 있어요. 예. 그걸 해야만 시간당 제가 찍는 게 2만 원씩 찍습니다. 예.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하고 찍어 놓고 이제 오후에 일을 하는 게 편하니까 항상 머리에는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걸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정보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또 수입을 그렇죠. 얻을 수 있고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저는 택시 할 때 처음에 그 맨땅에 헤딩하는 기본이었지만 누군가가 팁을 하나 주더라고.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잘 봐라.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대고 있는지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확실히 틀리죠. 수입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라. 그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만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네 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베테랑이시고 또 꾸준히 하시고 또 택시 위에 딴짓을 안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위에서 또는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해보지. 아니면 뭐 개인 택시 대리를 하면 훨씬 지금보다 더 수입이 나을 텐데 이런 또 주위에 있던 권유라든지 본인도 나도 한번 개인 택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예. 작년에 개인 택시 양수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까지 받고 왔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택시를 한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그 지출 부분이라든지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법인이나 개인 택시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수입은 빼고 네. 들어가는 지출 부분은 우리가 수익금을 내잖아요. 그죠? 네.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개인 택시가 들어가는 비용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더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러면은 개인 택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택시는 혼자서 운행하고 항상 외로운 존재지만 예. 법인 택시는 동료가 남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법인 택시는 동료들하고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노하우도 점수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깜짝 놀라요.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예, 예. 물론 개인 택시들도 자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울리신 분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아마 법인 택시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저 고참님 같은 경우도 개인 택시 권유를 좀 받지 않았나요? 주변 동료들이나 개인 택시 권유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물론 뭐 내가 좀 빚을 내서 예, 예. 개인 택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동료들을 보니까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좀 나태해지고 아, 나태해지고. 조금 마음상으로 조금 나태해지는 감이 있고 법인체 택시가 제가 취미생활이 낚시입니다. 낚시. 지금 이제 계절이 고기가 좀 안 잡히는 계절이다 보니까 좀 그한데 낚시철에는 또 뭐 택시가 또 평일날 쉬는 날이 많거든요. 비번 때는 또 바닷가에 주로 찾고 세월이 금방 가네요. 뭐 이뤄놓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향후 뭐 내가 뭐 몸이 조금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퇴근하고 늘 와보면 제가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에 송도거든요. 뒷산을 타거나 우리 집 강아지들하고 산책시키면서 내 운동 겸사겸사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의 첫 번째 요인이 자기 몸 관리 같습니다.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면 일도 남들처럼 많이 할 수가 없다. 근데 저분이 그래 자기 몸 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거의 매출을 저렇게 많이 올리시는 거 봐보면 향후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안정되게 하면 개인 택시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생각은 좀 갖고 예, 예. 계시네요. 예, 근데 이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태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예. 나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내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24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이제 퇴직금이 다 남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급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급여가 퇴직금도 아예 없고 그리고 연차 유급 휴일이라든지 예, 유급 휴일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유급 휴일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6개밖에 없었잖아요. 예, 지금 기본 17개거든요. 예. 17개 같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저분은 계산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 크게 우리가 그 일반 택시를 하는 분들이 그 어떤 수익금에 매진을 내 가지고 수익금이 거기에 막 트라우마 같은 있죠. 그런 게 오늘 또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내일 또 뭐 꾸준히 내가 하는 시간만 주어진 시간만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중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렇죠. 동료가 전화 오면 술 한잔 하자 오늘 일 안 되는데 내가 살게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게 거의 요즘은 딱 내 일하는 시간에는 딱 일만 하죠. 그게 대신에 또 이제 쉴 때는 또 뭐 낚시를 하게 되면 또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많이 들어가죠. 그런 돈은 저는 뭐 아깝지 않게 예. 그리 쓰고 조금 재미있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24년 하시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을 좀 살피면서 예, 이렇게 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김상윤 네. 지사님은 혹시 개인 택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그만큼 뭐 대출을 받아갖고 하기에는 뭐 차라리 대출 받을 바에는 법인 택시 하는 게 훨 낫겠다 싶어갖고 지금은 뭐 일단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유만 된다면 개인 택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비디 이래 대출을 받아갖고 할 바에는 법인 택시가 맞다. 네. 그러니까 내 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어디 은행 빚을 내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네. 없다. 요즘 또 고금리 시대니까 네. 좀 부담이 되죠. 결국 수익금을 은행에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집 없는 근데 사람들이 예,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다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 법인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하루 그 수익금만 넣어주면은 월급 나오죠. 또 뭐 성과금 나오죠. 또 뭐 정비. 유급수당 뭐 그리고 우리 특히 6개월 넘어가면 희망 키움 수당도 나오고 예, 정비까지 이제 또 다. 예, 정비 여기 정비. 전부 다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예, 크게 신경 안 써요. 운행만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렇죠. 아, 그거는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다 해주기 예. 때문에. 그 만약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300이 넘어가면 부담이 크거든요. 연간 300이 넘어가면 또 등급이 낮은 분들은 700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년에요. 1년이에요. 보험료가 차량 보험료가 그냥 보험회사에 주는 돈이죠. 공제조합에. 저희 회사에 실제 저 개인 택시를 하시다 그만두신 분인데 예. 예. 이분이 그 1년에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물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개인 택시를 파시고 다시 법인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예. 이제 물론 뭐 법인도 사고를 자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참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 택시나 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 건속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내가 중간 정산만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마음 편안한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늘 농대도 좀 부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듯이 다 장단점은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도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반 택시가 훨씬 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은 개인 택시가 편할 수는 있다. 근데 다 이 정도로- 아까 사회자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장단점은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방금 비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개인 택시는 남는 거 번호판이 남고 예, 법인 택시는 퇴직금이 남다라고. 아 정말 참. 번호 남고. 사람은 죽으면 막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껍데기를 남긴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크게 많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부산시나 뭐 국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지원해 주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크게. 물론 희망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혹시 일하시면서 부산시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그 희망 키움 예. 나오는 거 있답니까? 그게 좀 물가도 오르면은 예. 내나 그것도 희망 키움도 조금 올라서 이래 나왔으면 좀 좋겠고요. 그게 좀 이제 못 받으신 분들도 이래 있답니까?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우리 시장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장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희망 키움 사업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는 전 기사들한테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희망 키움 사업이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벤치마킹한 경기도는 다 주고 있고 먼저 시작했던 부산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좀 다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야 신규 입사자들이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하는 거죠. 공공교통 수단으로서 담당자로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장시간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득을 좀 더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가 10만 원씩 다 지원해 주면 또 신규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장님은 예. 저는 제가 느끼기로 택시 기사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예.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정류장, 택시 베이가 택시베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 된다. 국장님도 보시겠지만은 그 뭐 서면이나 남포동이나 예전에 기사가 영업을 할 때는 경찰들이 함정 단속을 해가지고 택시가 줄 서는 곳에 항상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정류장을 마련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스티커를 끊긴 적이 있어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가보면 부산보다는 훨씬 그 택시 정류장을 많이 마련을 해주고 있다. 예. 부산에서는 일부 뭐 롯데백화점이나 영도다리 입구, 부산역 공항 뭐 그 외에는 정류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뭐 공공운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작 택시기사들이 쉼터와 조그마한 휴식 공간과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지. 택시기사가 어디서 쉬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같은 문제 이런 게 참 급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정류장을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아마 일을 하시면서 급할 때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 이 생리적인 현상을 푸는데 급할 때도 있고 한데 그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할 때 택시 베이가 좀 많으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근데 요즘 또 새로 짓는 역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뭐 이 방송을 시장님께서 저는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나오는 이 택시 이 기사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택시 정책을 세우실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예. 30km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야간에 조금 탄력 있게 예. 조금 조정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벽에도 30km 이상 되면 스티커가 발부가 되니까 적발되는데 야간에 실제로 어린이는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9시 이후라도 탄력 있게 뭐 아침 6시까지는 탄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야 이거 예수님이 와도 그 30km는 못 지킨다 이렇게 하는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키려고 애는 쓰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국회 차원에 한번 정책 건의를 한번 해보는 거로. 그런데 시민들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워낙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 다니는 심야 시간대에는 그렇죠. 조금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 김범규 기사님. 저는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게 그 뭡니까 그 요일제. 예. 요일제. 요일제가 부재. 아니고 그 부재. 부재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 저희들 같이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주말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평일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차보다 빈 차가 더 많다는 거 분명히 다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법인 차든 개인 택시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서로 살기 위해서는 그 요일제를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재. 부재를 꼭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가장 많이 노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로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뭐 또 저 부재가 부활이 되면은 또 쉴 수 있는 요건도 또 어떤 부분은 또 일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예. 꼭 부재가 부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우리 김봉규 기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재라는 것은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택시도 쉬어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택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굴리면 택시가 아무래도 기계는 부하가 걸리잖아요. 이 부재를 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기사도 쉬고 택시도 쉬면서 점검을 하라고. 그런데 이걸 해제를 해가지고 그것도 수도권에 그 택시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렵다는 거를 그 수도권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부산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한다는데 이번에 심사하실 때 반드시 부재 해제를 처리하고 재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택시 환경이 좀 나아지고 또 새롭게 택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뭐 오늘 우리 이 방송을 하는 모든 취지는 새롭게 택시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새로 택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팁 또는 뭐 조언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영민 기사님부터. 예. 제가 봤을 때는 법인 택시를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자가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예. 내 영업용 차가 내 자가용이니까 굳이 내가 세금 내가면서 기름 넣어가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면 내가 업무를 내 차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점은 맞는데 그래도 수입이 많이 나는 게 돼야 되겠죠. 그 자가용 근데 그 말씀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가용을 한 대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 기름 안 떼고. 그렇죠. 이 사장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사장님들이 들으면 이거 사적 사용이라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죠. 주로 일을 하시고 하실 때 주로 일을 그렇죠. 하시고 짬짬이. 예, 그렇죠. 정말 내 근무 시간 이내에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좋은 팁입니다. 우리 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택시 생각을 완전 버렸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익면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를 봤을 때 법인 택시도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제가 어느 회사에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정이 들어서 제 동료들이 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분들을 봐서라도 제가 법인 택시를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봉규 기사님은 그렇게 수입을 600이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동료하고도 사귀기도 하고 그 동료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정말 뭔가 이 찡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고참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 보고 계시는 택시를 하고자 하는 뭐 젊은이들도 한번 도전해 봄직한데 정년이 되셔가지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한번 또 택시도 괜찮은 직장이다 하는 집에서 쉬면은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넘어서도 얼마든지 택시에 저희 회사의 지인 한 분은 76살이신데 저보다 영업을 더 잘하십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수익금을 보장이 되니까
택시에 한번 도전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사실 우리가 이게 뭘 미리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정말 또 좋은 팁입니다. 이거는 연세가 드신 우리 노인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예.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인가 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내가 소득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예.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번다 생각하고 예. 일을 하시면 예, 예. 근로장려금도 받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또 100만 원 보태가지고 쓰고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도 넣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연세가 들어도 굳이 예, 예. 크게 이분처럼 이렇게 많이 벌라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벌죠. 100만 원 정도만 번다 생각하면 예. 금방 정말 좋은 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내 몸에 맞게 일을 하면서 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윤 기사님. 저처럼 몸 불편하고 하신 분들도 예. 택시 운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집안에만 이래 있지 말고 예. 예,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보고 예, 예. 그러니까는 마음적으로 참 편하고 집에만 앉아 있으면 진짜 엉뚱한 생각만 들고 이러니까는 예.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 예. 아, 저는 오늘 정말 이런 조합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을 드려가지고 됐는데 이 조합이 어느 분이 도와주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또 택시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택시에 도전한다는 것을 쉽사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상윤 기사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저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만 자기가 이제 그렇죠. 할 수 있고 예, 그러면은 뭐 택시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그렇죠. 언제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도 네, 충분히 또 할 수 있고 네, 또 정말로 내가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노하우를 딱 가지고 일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적당히 하실 것 같은데도 또 450을 번다니까 깜짝 놀라겠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 저는 나름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뭐 상금이나 뭐 이거 상품이 있습니까? 상품 드리죠. 당연히 드리죠. 제가 말씀드린 예. 타조. 타조? 예. 비슷하네요. 타조. 예, 비슷합니다. 타조죠. 근데 타조, 예, 그것도 괜찮아요. 타조. 예. 제가 생각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잘 생각이 안 모르시겠습니까? 나는데. 우리 기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은 손님이 많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많이 타는 거. 예, 그 힌트입니까? 예. 예. 안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방송을 얘기해 위해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정답은 타이거입니다. 아, 아,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예. 타이거. 그런데 타이거. 우리가 손님들한테 타이거 할 수 없잖아요. 예. 부산 시민 여러분, 택시 많이 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칠까요? 예.